시대를 잘 견디어 나가는 정신건강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 네, 우먼 그레이 변추되고요. 자,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두더지입니다. 네.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 송형석 원장님. 자, 코로나19 시대에 뭐 불안과 우울과 뭐 괴로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겨내면 또 좋은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일도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말씀을 좀 쭉 듣다 보니까 뭐 옛날에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지만 그 후에 또 안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그게 계기로 해서 흑사병 이후에는 르네상스가 만들어졌고 뭐 또 스페인 독감 이후에는 산업혁명이 뭐 잘 됐고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자존감, 자신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시대를 잘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은 좀 솔루션을 몇 가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내 자존감을 이제 높이는 방식들이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자기의 가치, 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고 내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사실 그래야 이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의 의미는 그거 좀 그만해라. 이게 사실 그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은 겉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면에서 자기 자존감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통합될 때예요. 통합될 때. 아니야. 이건 정말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 만족감이 그게 만족감이 생기죠. 그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옛날 같으면 그냥 내가 많이 팔고 네. 그 다음에 환경 보호할 때 거기 돈도 넣고 그렇게 하면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돈은 개같이 벌고 네. 쓰는 거는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거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통합이 돼서 내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내적인 어떤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나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언택트 시대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도 기업에서 해봐야지 했지만 못 하고 있었던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억지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이제 앞으로는 진짜 전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강의를 만나지 않고 강의를 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어려웠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더 다루게 되고 그 SNS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못했는데 그런 걸로 소통하는 거를 좀 배우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화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정부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이 언택트 쪽으로만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중독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또 빠지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 인터넷이나 인터넷 너무 그런 쪽. 정보나 뭐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중독이라는 현상은 고차원의 정보를 다루는 거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하신 교과서, 덕후하고 차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단순 정보를 계속 습득하거나 그것만 다루고 그게 오히려 있으면 중독이에요.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하는 것도 알아봐야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을 계속 훑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중독이라고 얘기. 게임도 왜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면 게임을 하게 되는 그 안에서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 다른 알고리즘에 자기 머리에 장착을 못해요. 컴퓨터로 치면은 계속 8비트 수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64비트, 128비트를 넣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 너무 게임 많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정보들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이제 되기는 되는데 방금 같은 문제의 문제는 있지만은 하지만 시대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시대 이후로 큰 화두가 되는 게 우리 좀 지구와 같이 좀 살아남자. 맞아.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시대의 화두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좀 피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좀 포기하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포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책을 그러니까 글을 읽고 계속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서는 중독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단순하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 기회에 그 원장님이 쓰신 책처럼 예. 나라는 이상한 나라에 나를 갑자기 뜬금이 좀 없는 느낌 한데. 없나? 나를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너무 그런 걸 오히려 못하면서 내몰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맞아.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통계가 저 봤는데 네. 이번 기회에 좀 외향적인 사람도 사실은 이게 좀 그 깊이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그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서 막 흘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이제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울한 그걸로 몰리는 다시 거예요. 돌아가요. 네,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읽지만 독서를 한다든가 뭐 이제 자기 취미를 한번 개발을 해본다든가 역시 뭘 배운다든가 예, 단호박 선생님답게 선생님 단호하게 나오는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런 느껴지네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근데 너무 단호하게 너무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그건 너무 교과서예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이게 깨달아지니까 뭔가 이렇게 교과서 아니고 이건 진짜 맞다 막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교과서가 왜 네. 교과서겠어요, 그렇죠? 원래 잘 모를 때 교과서예요. 하여튼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신 건강을 어떤 식으로 좀 지켜야 될지 알아봤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를 모셨으니까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정신건강 팁들을 조금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뭐 팁이라고 할 건 없는데 이제 하여튼 다른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 김현수 교수님이 그 하버드 메디컬 뉴스를 이제 인용하신 걸 좀 적어봤는데 네. 처음에 이제 분노 조절하는 겁니다. 짜증 내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참 짜증내는 분들이 주변에 네. 너무 많아. 필요하면 화내고 신경 쓰는. 특히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들이 조금 그 산업화 시대에 너무 당신의 일 하다가 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분들 삶을 연도별로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인생을 그리다 보면 이분들이 내가 뭔가 도태됐구나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맞아요. 가질만 한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자기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 내가 다루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내 자존감 올리는 방법 중에 아까 뭐 제가 통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잘 다루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기 컨트롤 감이죠. 예, 그래서 이 내가 분노를 갖다 주려면 내가 화를 내는 걸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참 못 알아차려요. 그걸 몰라요. 아,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예, 일단 내가 할 말 한 거 아니냐. 맞아. 이제 이 여자분들도 보시면은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맞아. 이 말도 많이 쓰잖아. 맞아. 내가 나 화 언제 안 냈어. 아니야. 안 냈어. 그냥 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화가 나 있구나 반성합니다. 하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럼 이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맞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 되게는 아니죠. 나는 이렇게까지 화내는 사람은 아니죠.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조합을 시켜야 돼요.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 네. 할 말은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챌린지 도전하는 건데 내가 막 화를 낼 것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의 아킬레스건 이건이 그렇죠. 뭔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남편이 저기 돈 실은 1,000만 원 날렸다고 그러고 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과연 막 억울하고 막 네. 힘든 상황. 내가 그때 화를 안 내고 할 수 있을까? 나 현실인데 네. 상상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때 네. 내가 과연 말을 어떤 말로 이 사람을 다루지? 이거 그런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제가 병원에서 사실 많이 하는 건데 만약에 당신이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당신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왜냐면 자꾸 저한테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재연 드라마를 재연 한번 드라마 찍어보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내가 나보고 자꾸 어.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해봐라. 근데 사실은 그때 하는 방법을 잘들 모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럼 처음부터 너 이놈의 자식인데요. 이놈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말을 잘 다듬어 드리니까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다는 건가 봐요. 그렇죠. 아. 화를 낼 때도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구나 이렇게. 네, 네. 진짜 화냈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조절이. 그렇죠. 평소에 이제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의 그 분노가 이렇게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분노가 올라올 때 이거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난 다른 대안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분노는 일단 흘려보내자. 분노야 너 가라. 어차피 화를 내봐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못해 맞아. 변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화를 내봐야 저쪽은 안 변하니까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약간 포기할 땐 포기해야 되고 말을 더 정교하게 얘기하고 더 여러 번 얘기하고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봐야 해결이 되죠. 근데 진짜 화가 나면 왜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막 골라서 막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하면은 그게 조금 제어가 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네. 화를 가끔 내도 됩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를 너무 우습게 보면. 오. 이건 내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아래로 보고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아들, 딸이 엄마를 우습게 볼 때 있거든요. 그럼요. 있죠. 그럴 때는 네. 엄마가 약간 분노를 하는 것도 괜찮아. 엄마는 화를 내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게 화낼 경계라는 때 거네요, 그죠? 시나리오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화낼 때 그때 시나리오도 화낼 있어야 된다. 때조차도 네. 진짜로 내 감정을 분노에 맡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정확히 보여주고 너 엄마 이런 식으로 건들면 안 돼 하면서 밀어붙이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순간 다시 화 풀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자 이런 권위를 보여줘. 그런 시나리오를 연습해야 되겠구나. 시나리오도 연기하고 일단 연습해봐야 돼. 그러니까 화를 내도 진짜 화내는 건 아니에요. 네. 이 화가 나는 효과를 상대방이 인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그런 거 느껴지면 이제 화를 내야 된다. 나를 무시하는 거가 뭐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무시를 안 했나 보지 뭐. 무시를 안 당하시니까. 그럼. 아니에요, 무시하는 아니에요. 거는 느끼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이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내가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둬야지 되는 게 내가 이 정도까지가 무시당하는 건가? 이 정도까지가 무시당하는 건가? 뭐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이 정도가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거 맨날 헷갈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 잘 무시 안 모르는. 당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 무시를 거예요? 당하면 사람이 벌써 팍 오잖아. 일단 너는 그런 걸 할 수 없을 걸 아, 이라고 상대방이 딱 보는 게 있죠. 보는 게. 너는 네가 나한테 야단칠 수 있겠어? 라든가 네가 내 핸드폰을 뺏을 수 있겠어? 아니면 네가 나한테 뭐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이런 뉘앙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할 때 과감 없이 말을 하죠, 상대편이. 그러면 어라? 이게 수준을 넘었네 라고 생각이 되면 뭐 내 주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친구도 야 너 뭐 그걸 네가 했냐? 이렇게 되게 우습게 보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물론 친구 관계는 그럴 때 분노해버리면 이제 진짜 관계 끊어질 수 있는데 끝나면 그때도 되는데. 그때는 좀 단호하게 너 그거는 좀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짚어줘야 그 저 짚어주면 친구, 네. 아니구나. 그건 좀 조금 달라요. 이건 또 왜냐면 화를 내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한 번 내면 다시 와야 되니까 맞아. 네,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가끔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은 친구 관계 한 번 됐다가 그냥 사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스스로 내가 마지노선을 내 스스로 좀 정할 필요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짤 필요가 화를 이제 자꾸 있다는 내 계획을 거죠. 자꾸 짜지 마시고 그건 그거 안 되는 안 건데 안 되는데
정말 얘가 나를 무시하는 그때 한번 쓰시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내려고. 어떻게든 낼 방법을 찾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화내는 시나리오를 이제 하면서 폭발 충동에 도전을 해보라는 그런 일단은 네, 네. 그런 거죠. 일단은 시나리오적으로. 네, 네. 아, 그 알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의 그 하여튼 얘기 중에 A, B, C, D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게 하기는 뭐예요, 선생님? 흘러가게 하기는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전 대안을 먼저 찾아보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흘러가기가 안 됩니다. 아, 대안이 있어야 네, 되니까. 대안이 있는 다음에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 난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분노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무조건 나 화 안 낼 거야 이렇게 그거는 안 억압을 돼요. 내면서 억압이 다시도 되니까. 올라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분노를 조절하면서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어르신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또 뭐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정신과적인 요소 7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도 저희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근데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보통 생활 일반적인 수칙. 생활 수칙인데 거기서 이제 6번, 7번이 이제 중요한데 정보를 나누고 공포는 나누지 말라. 어르신들이 공포를 요즘- 나눠. 예,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너무 무서운 얘기 뉴스, 맞아.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맞아. 너무 많이 이제 나누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본인이 더 불안해하시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정보 접촉을 좀 오히려 줄이시는 게 나아요. 네, 네. 평범한 얘기하자, 네, 좋은 네. 얘기하자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7번째가 예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결국 지나갔다는 걸 꼭 기억해달라는 건데 이건 정말 어르신들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맞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말 힘든 거 다 겪어보신 겪었죠. 분들이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잘 못 견디겠고 정말 힘들 때는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전쟁도 견뎌봤고 뭐 병도 견뎌봤고 내가 다 견뎌봤는데 외로움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단절이 되거나 이런 거는 내가 평생 못 경험해 본 건데 이제 그걸 괴로워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 같은 것도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나라에서 서비스가 있는 거면 거기서 괜히 자존심 세우시지 마시고 서비스도 내가 이용하려니까 어디 뭐 없냐 알아두시고 네.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척들도 뭐 불편하다고 뭐 연락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SNS로 너 잘 지내냐 뭐 요즘 반응 뭐 어떻게 지내냐 먼저 덕담 같은 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찾아갈 수 그렇죠. 있는 거. 네, 네. 네.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멀리할 필요가 없다. 네, 오늘 배웠어요. 네. 가도 의료보험도 의료보험이 다 되고. 된다. 네. 네.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극복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 송형석 원장께서 정말 도움 말씀 많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